소망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리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릴 소망 소사이어리 자원봉사자 보미 파커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상쾌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름이 한창인 지금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여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우리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소망 소사이어리에서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망의 시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악과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뀐 메디칼 수혜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의 메디칼 신청 사례와 그로 인한 사례자의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메디칼 수혜 자격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의 무료 건강보험으로 의사진료, 전문의 진료, 입원, 수술, 치과, 안과,
처방약, 가정간호, 정신과 치료,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메디칼의 수혜 자격 기준이 2024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민자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만 증명하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서류 및 비자를 막론하고 메디칼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미국 내 체류 신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인 26세 미만, 6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던 나이의 제한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혜 자격을 평가합니다. 집이나 차, 예금 등 자산의 보유 여부는 더 이상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득 기준만을 고려하며 수혜 자격을 평가하게 되며 현재 소득 기준 즉 메디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0일의 소득이 1,732불 이하라면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 신청 방법은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소셜 서비스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고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워진 메디컬 신청 자격이 이해되셨는지요? 복습을 위해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2세의 나이에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홀로 케어하면서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의 치매가 발병되었을 때는 62세로 65세가 아직 되지 않은 나이이므로 SSA 신청은 65세가 되는 해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메디칼과 장애인 수당 신청을 도와줄 분을 찾기 시작했고 자칭 메디칼 전문가 Y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Y씨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메디칼 신청을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 통장 잔고를 줄여야 한다.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라. 첫 번째 나오는 수당은 그 신청을 도와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조언에 따라 사례자는 집을 팔고 통장에 들어온 주택 매각 대금을 줄이기 위해 I씨가 추천하는 비싼 보험 상품 2개를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I씨는 보험 가입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각 보험당 500불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수당을 신청해준 대가로 10,000불의 수수료와 첫 달 장애인 수당 2,200불을 챙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65세가 된 남편을 위해 메디칼과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준 것을 빌미 삼아 SSA 첫 달분 수령액과 메디칼 수령액은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2024년 메디칼 수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은 이 사례에서 몇 가지 오류를 찾으셨나요? 첫 번째, 메디케어 보험의 신청 시기는 65세 생일달과 생일달 전 3개월, 생일달 후 3개월, 총 7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SSA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쪼들린 가정 형편을 견디기보다는 빨리 소셜연금을 신청했으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SSA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는 꼭 65세에 함께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메디칼 심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장 잔고를 줄여야 한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Y씨의 조언대로 통장 잔고를 줄일 필요가 없으며 자산의 보유 여부는 더 이상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더구나 Y씨는 통장 잔고를 줄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을 팔았고 이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챙겼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더하여 그 상품 가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수수료의 과도한 청구는 법적 검토도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서 어떻게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공식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디칼 및 기타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는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및 문서를 받을 때는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시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자산 매각 강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반드시 복수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사실관계를 크로스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행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 2024년 시니어 메디칼 신청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 신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의 경우 그린카드 앞뒤 카피, 서류 미비 이민자의 경우 한국 여권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2. 자격 확인을 위하여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필요합니다. 3.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선스 또는 시니어 아이디도 준비해 주세요. 4.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SSA 베니핏 어마운트 서머리 레터, 펜션, IRA, 애뉴어티 어마운트 서머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5. 경비에 대한 증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ID 카드, 세금 공제 내역, 몰게지 인트레스트, 메디컬 익스펜스, 화재, 도둑 등 재해 손실액을 포함합니다. 홈오피스 디덕션, 학생 대출 이자 등 모을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면 소득이 높아서 쉐어 오브 커스트가 발생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되는 쉐어 오브 커스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간 가입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지 않으시고 대리인을 지정하셨다면 대리인 지정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해 주셔야 하며 약간의 신청 대행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7. 실제 거주지 주소 및 우편 수령 주소를 틀리지 않게 꼼꼼히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8.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인터뷰 날짜 등을 통보받고 전화 인터뷰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올바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뀐 메디칼 수의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714-869-117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책 윌리엄 P. 영의 오두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치유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가족이 함께 떠난 캠핑 여행에서 사랑하는 막내딸 미시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아빠 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두막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받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고 한 오두막은 사랑하는 막내딸 미시가 연쇄살인범에 의해 희생된 장소였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맥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 속에 오두막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맥은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내며 상처를 토해냅니다. 내 딸 미시가 살해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내 딸이 살해당해야만 했나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어린 딸 미시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시나요? 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야 하나요? 맥의 질문들에 하나님은 예수님 품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딸 미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두막에서의 시간 동안 맥은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 슬픔, 비밀을 감추고 고통받고 계십니까? 맥이 그랬듯이 상처와 고통의 장소, 당신의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이고 제목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바른 지혜로 살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지식 중심의 지혜도 있고 상업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 중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철학자나 학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식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상업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지혜를 말합니다. 돈 버는 분들을 보시면은 남다른 안목과 전략을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비즈니스에 탁월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등을 치는 얄팍한 지혜도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잔머리 혹은 꼼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바람직한 지혜는 아닙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처음에는 잠깐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이건 이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결국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을 이룩하려면 잔머리보다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잔머리를 통해서 출세도 하려고 하고 성공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요. 정말 잔머리를 굴리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밝게 만드는 데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말미암아 이 땅을 밝고 빛나게 만들려면 1차적으로 듣는 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땅 끝 사람들의 탄식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 외딴 곳, 저 먼 곳에서 부르짖는 The voice of crying,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해요.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이 보았던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워낼 수 있을 때에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뉴욕에서 출발한 수송선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도체스터라고 하는 병력 수송선인데요. 904명의 병사를 태우고 북쪽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한 지 12일째 만에 독일 잠수함이 쏘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의뢰를 맞은 도체스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물에 잠기게 되고 그 탔던 많은 병사들은 바다 속으로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4명의 군목이 차플린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까지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구명조끼가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누어질 구명조끼가 없었어요. 그때 군목인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중위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4명의 군복들이 모두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고 그들은 가판 위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생존한 병사 중에 한 명인 그레디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복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복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병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았던 병사들이 군목의 희생을 기억을 했고, 트루만 대통령이 4명의 군목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필라델피아에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비록 그들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통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며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soman@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인 시신 기증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가 소망 소사이어티의 주최로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한기용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유분자 이사장은 모든 사람이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신 기증이 이루어진 분들의 유족들과 시신 기증자 일부가 초청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기증자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에 연락하시어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메디칼 수혜 자격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메디칼 신청 사기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올바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